자, 이제 넘어갑니다. 18번. 이제 경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경매 무료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대법원. 아시죠? 대법원. 공매는 onbid.co.kr. 그 다음에 유료 사이트는 이게 옥션은 돼 있어요. 옥션은 지옥션, 부동산 테임. 자, 이렇습니다. 이런데 우리 옥션은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통 우리 학원의 수강생 같으면은 2개월을 플러스 얘들아. 2개월 플러스. 돈을 안 빼죠. 아시겠어요? 중국 가면서 물건 살 때 좀 깎아달라면 깎아주면 안 깎아줍니까? 물건 하나 더 줘. 요거 하나 깎아줘. 저거는 그게 낫거든. 돈을 안 깎아줘. 그래, 뭐 하나 또 짜주는 거예요. 이런 게고. 지적세는 또 아직 뭐 교습은 잘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교습 안 했습니다. 부동산 태의는 좀 금액을 좀 빼주겠다.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부원장을 통해서 연결 오는 것은 특별히 금액을 예로 한 30~40% 이렇게 막 빼주겠다 이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세계 사이트가 많아요. 전국에 많고 스피드 옥션부터 뭐 많습니다. 한 수십 가지 되는데 무료 사이트는 보면 좋을까 나쁠까? 무료 사이트 안 좋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 그거는 유혹하는 미끼지, 그죠? 그건 안 좋습니다. 뭐든지. 자, 중개수수료 무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습니다. 아파트 다 돈 받는데 중원자만 무료한데. 참. 그죠? 질서를 어지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런 건데, 무료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우리가 이제 임의경매를 많이 듣습니다.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하면은, 자, 잘 보세요. 은행에 가면요, 돈 빌어가죠.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시오. 그러면은, 은행에서 두 가지 따냅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요것하고 또 뭡니까? 요거. 설정계약서. 이 두 개를 꼭 받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대출거래 약정. 예를 1억 하면은, 1억을 빌리면은, 건전항 설정할 때는요, 보통 한 1.2억, 1.3억 설정합니다. 왜 설정을 좀 더 합니까? 채권 최고액을. 다음에 이자까지 받으라고. 다음에 애미고 석 달을 연체시키고 이러면은 이자까지 받으라고. 옛날에는 1.3억을 채권 최고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건전항 건자는 은행이죠. 채무자 A, 건전항 설정자는 이제 A 또는 B입니다. A가 아니면은 또 B가 됩니다.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이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설정자는 이제 담보 제공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도 A고, 남편이 이제 쉽게 와서 사인했다 그러면은 채무자도 되고, 건전항권 설정자도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자, 그럴 때는 뭐, 사모님이 떨어질 때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돈 빌어갔는데, 아파트가 3차까지 떨어졌어. 64%. 그럼 65%엔 와이프 명의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자, 그런데 남편이 사업하는데, 이게, 사업하는데 채무자가 A인데, 아파트가 마누라 B 명의라. B 명의. 자, B 명의인데, 제가 은행 다닐 때는요, IMF 때는 물리지 작전. 전부 다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누가 장사하다가 5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비면은 5형제가 집이 전부 다 날아가고 봉급에 압류가 다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으로 시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랬는데 IMF 지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없이라. 이래갖고 이제 B가 담보를 줄 때는 연대보증 입보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날리면 끝나는 거로. 뭐 다른 재산에 뭐 봉급에 압류 들어오고 이는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A가 있고 B는 담보 제공자로 이렇게 나갈 때는 그것만 날리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연체이자는 요거는요, 약정할 때 연체이자가 중요한데, 자, 아파트 담보대출이 예로 요새 같은 뭐 4.4인데 이게 요새 갈아타기 하면은 한 3.7로 가면 되는가 봐 지금 이게. 은행에서 너무 이 금리를, 고금리를, 행포를 윤석열 정부 속견에 너무 행포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장난치고 이런 게 많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 왜 그러냐. 대출 안 받고 나면, 아파트 담보를 받고 나면 은행 갈아타기를 못해요. 딴 데 뭔가, 도망은 뭔가.
거기에 제가 금리를 요구하는 대로 들랑달랑달랑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은행에 이제 갈아타기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시자금 대출까지, 주택담보대출까지 지금 해놨어요. 그래갖고 보통 1% 가까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떨어지는데, 연체이자는 과거에는요, 아파트 담보대출 빌릴 때는 예로 4.4%인데, 경매들 하면 17%라. 18%. 이 완전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연체금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때 잘한 것이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최고 3%. 아시겠죠? 이거는 대부업체 마찬가지. 대부업체도 3% 이상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대부업체 금리가 20% 그러면은 플러스 3%니까 23%이 정도 받고 끝내야지. 거기에서 뭐 지금 20% 이상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예를 15% 그러면 15% 플러스 3% 18%는 받아야지. 뭐 연체금리를 지 마음대로 장사 못합니다. 대부업체든 은행이든 모든 금융기관이 자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최고 3%. 외우세요. 3%. 그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거래 약정사고 건전 설정계약서. 자 은행에 빌리는데 1억을 빌리는데 안 갚아. 그러면은 요거를 요 서류를 법원에 들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임의경매 딱 찍힙니다. 임의경매. 알겠죠? 찍혀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냥 설정 계약이 1억 2천 대가 있었는데 임의경매가 딱 찍히면서 바로 경매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같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은행 같으면은 보통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내 종잣돈이 10배가 되면은 안 좋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12에 10 둘더라. 저 밑에 교재 밑에 보면요. 이게 건저당이 이 부경 양돈 협동조합의 3억 9천인데 임의경매가 3억 1,900이 뭡니까? 1,900. 이건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하고 이거. 3억 9천하고 3억 1,000하고 뭐가 다릅니까? 3억 원금이 3억이다. 3억인데 이자가 한 5달, 6달 하면서 1,000만 원 더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안 될 겁니다. 연체이자가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고요? 3%니까 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든지 3억 300이 된다든지 되겠죠. 옛날에는 연체되면은 이게 완전 그냥 뭐 눈덩이 연체이자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갖고 3억 9천까지 차라했단 말입니다. 은행에서. 그죠? 저도 친정집이지만 참 근무했지만 조금 그래서 그걸 바꾼 겁니다. 연체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최고 3% 이내. 대부업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1,000하고 플러스 이제 배당 때까지. 그럼 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한 3억 한 5천 낙찰 받으면 좋겠죠. 낙찰되면 지가 반대 될 지장 없잖아요. 경매비용까지 한 300만 원 더 챙기고 여기서 또 더 붙잖아요. 3억 1,000에 더 붙잖아요. 계속. 배당 때까지 한 1년 갚이니까 1년 이자까지 챙겨야 되니까 3억 한 5천 원씩 되면 좋은데 낙찰이 지금 얼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응? 1억 5,300. 그죠? 1억 5,300. 자, 12에 10 둘더라나 한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자, 집도 한번 보죠. 집도 괜찮은가 좀 별론가 한번 보죠. 자, 이 집 어때요? 뭐 괜찮죠, 그죠? 괜찮고 땅도 260평에 건물도 71평이고 주택도 2층짜리 집에다가 그죠? 잘 보죠. 잘 지었죠? 자, 전원주택에 시골에 전원주택 지으면 뭐 도움 될까? 나중에 후회할까? 거의 9할이 후회하는 게 망한데 방법이 수업이 망한다. 전원주택 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경매에서 이런 거 지으려고 하면요. 이 감정 가격이 지금 보니까 한 4억 8,400이 대가 있는데 이게 1억 2,600달입니다. 그럼 1억 사면 되는 거죠. 되는데 그거를 뭐 실제 집어보면 한 6억 들어갑니다. 5억 5천 6억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건데 경매에서는 31% 정도에 이렇게 팔리더라.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면은 가격을 저는 이랍니다. 보통 수강시 보고 요거는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라. 이래야 되지. 여보야 얼마 썼고 1억 2,600에 1,000만 원만 더 쓰라 하면 그건 잘 안 됩니다. 니도 나도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한 칸 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그렇게 잡는 게 좋겠다. 이런 거 들어왔죠? 자, 느낌에 뭐가 생각납니까? 4억 8,400이 지금 1억 2,600까지 때렸는데 연금. 뭐가 생각납니까? 연금. 생각하죠? 자, 주택연금이 생각날 거고 이거 봅니다. 전세가 두 가구가 있고요. 두 가구가 있고 자, 이겁니다. 이거 건저당 청구 아까 했죠? 이게 설정해 놨다가 1년 지나서 1년 반 지나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요때 아까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받은 겁니다. 은행에서 대여금 아까 이제 약정 사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 두 개를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자를 안 내니까 그 두 개 가지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게 임의경매입니다. 제목만 달아갖고 법무사가 그러고 신청하면은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쉽죠? 건저당하고 전세권하고 두 개 설정해놓은 거는 자 쉽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1이 떨어집니다. 1억 5,100에 1억 3에 맞춰봤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때 대출이 그러면 이때 건물주하고 대출이 아까 얼마 나갔다고요? 대출이 얼마 나갔다고요? 3억 나갔다. 3억 정도 나갔는데 내가 그럼 1억 5,300에 받았을 때 추가 대출이 자 일단 잔금 치러야 됩니다. 잔금 치를 거면은 얼마 정도 대출이 될까? 요거 얘로 10% 냈는데 90% 대출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은행에서 응? 1억 4천 대출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응? 아까 대출이 몇 나갔다고 원래? 3억 나온 집인데 1억 4천 대출 해달라고 하면은 내 것도 해준다. 나 지인의 것도 나 해줘. 오케이 해줘. 그래도 지는 이제 1,000만 들어가고 취득세 좀 들어가고 그죠? 1.3%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되는데 추가 대출을 받을 거면은 몇 달이 지나야 된다고? 보통 6개월. 보통 6개월 지나야 됩니다. 6개월 지나면은 옆에 가서 다른 은행에 가보면은 좀 대출 좀 안 됩니까? 그럼 1억 4천인데 얘로 한 1억 정도 대출 더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그죠? 원래 3억 정도 나온 집인데 가능합니다. 자, 그럼 1억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대출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세로 뭐 한 두 가구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 정도는 전세 날 수 있으면 좀 돈이 좀 더 받고 그러면 돈이 추가 대출 1억 전세 한 3, 4천 그러면 내 돈은 꼴랑 1200이 해놨고 사돈이 오면 뭐라면 됩니까? 집 있어 그러면 얘 나 저게 어령에 별장 하나 가 있어 맞죠? 그럼 또 가면 임차인도 뭐랍니까? 임차인이 아이고 아주머님 주인님 오셨어요? 이러죠. 주인님 오셨어요? 그 1,000만 원이었고 굉장히 완전 대우를 받습니다.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맡기면은 자 주택 맡기면 요거를 해줄까 요거를 해줄까? 왜 그러시죠? 자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10억짜리였어요. 여기가 1,001호는 유치거의 예로 4억에 들어왔어. 근데 내가 4억에 받았겠어. 유치거 4억에 물어야 되니까. 그래도 8억이니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기에는 점유를 잘못해갖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4억. 그럼 반상에 가서 이 사람은 10억 주고 중개업 샀고 이 사람은 4억 주고 샀어요. 그럼 폼 빡 잡겠죠. 언니 얼마 줬는데 난 10억. 나는 4억밖에 안 했는데 4억? 6억 차이 난다 그죠?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랬다 해서 나중에 대출 받을 때 그러면 니는 4억짜리 께는 니는 주고는 사나 앞으로 4억이다 할 수 있습니까? 두 개 다 똑같은 10억입니까? 10억이죠.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5억에 준하는 요런 이제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65세다 크면은 120만 원, 70세다 크면은 150만 원. 자, 그러면은 1억 5천에 낙찰 받고 한 달에 150 받으면은 좋다 나쁘다 이거? 한 달에 150 받으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뭐 귀한 거죠. 위에 이제 위에 2층에 월세로 뭐 한 4, 50만 받겠죠. 그 정도 같으면 새 집이니까 뭐 고리 받으면 또 추가 수익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 뿐이냐?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면 좋은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권리 분석을 제가 해드립니다. 잠깐 봅니다. 천안에 주택에 놓았는데 4억 3,800이 1억 들었어요. 1억까지. 아까하고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요것하고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수치가 비슷한데 천안이면 또 더 좋죠. 서울에서 바로 30분만 길 타면 바로만 내려비니까. 자, 그럼 찝찝한 게 뭡니까? 찝찝한 게. 지분. 대출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토지 지분. 도로는 자, 도로면 괜찮겠죠? 느낌상. 도로면 괜찮은데, 본 땅이 하나 있고, 도로에 뭐 지분에 들어오다가 하나 탁 걸려갖고, 그거까지 지분이다. 그럼 그건 상관없죠. 사실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봅니다. 이거를 20에 465. 2020에 465. 자, 천안에 주택이 나왔다. 경기도 사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화면 봅니다. 이제 화면. 주택인데 땅이 251평.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좋죠? 건물이 83평인데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가 찝찝하다. 자, 이게 나왔고요. 24%다. 이것도 기분 좋죠? 앞으로. 자, 떨어졌습니다. 자, 건물을 보니까 좀 괜찮다, 별로다. 뭐 괜찮죠? 뭐 괜찮습니다. 건물도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건물이 보기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땅을 보니까 쭉 이렇게 이제 넘겨서 땅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땅이 하나 있고 들어올 때 번지선한 거 여기에 지분이 걸리는가 봐. 아시겠어요? 들어올 때. 자, 이렇게 이제 탁 느낍니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자, 요 딱 보니까 문제는 지분 크는 거 잘 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도로 뭐 이런 거죠. 도로에 지분 막 이런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에 3평 해놓은 게 있고 잡종지 뭐 0. 자, 요까지고. 자, 진짜 땅은 여기입니다. 204평. 아시겠어요? 있습니다. 자, 건물은 2014년도 뭐 괜찮죠? 그죠?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뭐 적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압장, 요거는 뭐 400만 이거는 뭐 놔두고 한번 봅니다. 딱 보니까 문제는 임차인이 둘이가 있어. 둘이가 있는데, 자, 우리 설정할 때 은행에서 축협에서 대출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앞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경매에서는. 자, 언제부터 앞선 거예요? 2016년 2월 1일. 자, 외웁니다. 2016년 2월 1일. 두 사람 중에 누가 빠르노? 넣고. 빠르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넣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케이? 자, 앞에 빠른데 확정이 상당히 늦죠? 그럼 중간에 은행 설정이 낑겨버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자, 2014년도 전입보고 19년도 확정을 찍었고, 여기는 몇 년도입니까? 중간에 은행에 들어오겠죠? 그럼 배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겠죠?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은 쭉 보고, 요번에 낙찰이 되면요, 소액보증금으로 1,500가고, 추격도 좀 가져가고, 결론적으로 5천만원 인수가 딱, 아까 그 사람. 알겠죠? 인수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수는 이거는.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추가 부담. 그러면 5천만 원은 낙찰 금액에 여기서 예로 1억 천이다. 그러면 1억 천 플러스 얼마요? 5천. 그러면 1억 6천 정도 낙찰이 됐다. 그럼 아까 그거 비슷하죠? 막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5천의 마음속에 인수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어서 보니까 지상권이 이게 인수가 보입니다. 인수. 자, 은행의 새망권의 인수다. 은행의 새망권은 지상권 장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해 줄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봅니다. 인수 요거 때문에 제가 봤어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 토지 등기부를 2개 해놨어. 2개. 2개를 해놨는데 이 보니까 자, 이거는 도로죠. 도로. 등기부를 아까 필지 여러 개 있었죠. 도로 부분에 이 복잡해요. 자, 복잡할 땐 잘 배웁니다. 등기부가 복잡하다 하면은 이거 보고 손님 설명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네. 행님 아이소. 뭐 값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본다고요?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이거 봅니다. 제일 뒤에 보니까 이건 뭐또 요약에도 뭐 많노. 보통 한 장인데. 자, 요약에 보니까 이렇게 쭉 뭐 여러 사람이 도로계는 지분은 그죠? 여러 수십 필지계는 지분을 갖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아까 전에 지상권 보죠. 지상권. 이 지상권이
새마을 끊고서 지상권인데 요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도로의 지상권하고 붙어 있는 게. 자, 왜냐 하면은 아까 중요한 건 아까 큰 대지에서 대지. 자, 그게 요겁니다. 등기입니다. 등기. 자, 요거는 대지 아까 큰 거 있죠. 큰 거 257번지에 675. 오케이. 여기만 지상권 선순위 없어도 되겠죠. 도로의 한 필지에 지상권 있든지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자, 등기부는 이렇게 보면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복잡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시 등기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요약 체크를 하고 누르면은 막판에 여기 한 장이 딱 더 붙습니다. 뭐 한 장. 이게 간단해요.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큰 토지에. 자, 결론에 보니까 사람 누구 끼라고요? 권씨 거다. 권씨 단독이다. 그죠? 토지가 단독이다. 혼자 대지가 단독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야, 우리 골치 아픈 가등기가 자꾸 나오네. 자, 가등기는, 건저당 뒤에 가등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자, 요 건저당 뒤에 가등기, 2월 1일에 설정이 있고, 그 뒷날에 가등기가 쭉 달아붙었다.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 다 문제 없죠? 그죠? 가등기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가등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요. 다시 2월 1일 설정했고 2월 2일부터 개인한테 돈을 빌린 이런 가등기는 문제 없다. 전부 다 소멸.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수를 아까 전에 보니까 인수가 지상권. 요거는 아까 도로의 지상권이니까 문제가 없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가등기 해놨는데 이게 가등기 해놨죠. 가등기 해놨는데 요것도 인수라 해놨는데 이것도 문제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전을 받아봤어. 가등기 치고 이전 받았다. 이걸 우리가 혼돈. 자, 뭐냐 그러면요. 다시 볼게요. 자, 가등기 나고 지 앞으로 이전 됐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보세요. 아까 지상권 아까 문제 없다 했죠, 제가. 도로니까. 문제 없고. 권정근 씨가 여기에, 아닌데, 김씨 있네. 자, 김씨가 가등기를 치고 권정것이 지분에 김씨가 가등기를 하고 지가 이전을 받았어요. 이전 받았어요.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죠. 지가 이전 받았으니까. 요것도 문제 없죠. 지상권 문제 없죠. 가등기 문제 없죠. 그래서 아까 지분의 도로니까 요것도 별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다 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 무슨 땅이 있었죠, 이거? 요 땅이 딱 있으니까. 알겠죠? 2억 1,600 있으니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은 물건이다. 자, 주택을 24% 사면 좋다나. 괜찮죠? 근데 아까 문제가 딱 하나 있어, 하나. 50. 5천만 원 하나 뭐 있다. 아까 뭐 했습니까? 5천만 원. 인수. 그럼 이거는 이제 5천만 원 주고 나가야 돼. 5천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 주고 나가야 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3천에서 1,500 받아나니까 지는 나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1,500 받거든요. 그럼 뭐 이 사람도 커피 줍니다. 가면은 커피 줍니다. 쉽게 나가죠. 그죠? 명도 확인서 받아야 나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큰 문제는 없다. 두 개 다 명도한 데는 막, 그래서 5천만 원만 추가 부담한다. 낙찰 금액에 그것만 생각하고 낙찰 받으면 됩니다. 그럼 연금은 여기서 받고. 할 수 있겠죠? 천안이니까 서울 가깝다. 그죠? 서울 가깝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수강을 들으면요. 수강 신청하시면은, 요런 물건을 많이 제가 가르쳐 줍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24%인데, 자, 주택인데 24%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이러니까 고민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24%는 아니겠다. 5천만 더 붙여야 되니까. 한 34% 주면 되겠다.